자,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호해도 괜찮을 장일지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또 다행히도 시장이 좀 올라갈 때 좀 나와 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고요. 반도체 전에 저희가 외국인의 수급의 동향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사실 11월 들어서 정말 매도세가 강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외국인이 조금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천억 넘게 매수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1,000억 원 넘게 사는데 이걸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연속성이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쵸. 지금 네.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답정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현물에서만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10월 중순 넘어서부터 외인들의 속도 조절 가파르게 나왔었죠. 뭐 때문이었죠?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즉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날 수 있다. 중립금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끝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은 속도 조절이 나왔었죠. 때마침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도를 촉발시키는 모습이 같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어제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부터 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콘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전선영 CEO가 딱 한마디로 정리 끝내준 것 같아요. GPU 솔드아웃. 말 그대로 다 팔렸다. 그리고 어메이징한 실적 이런 부분을 내놨었죠. 참고로 전분기 실적이 467억 불 매출 기록을 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6% 성장, 즉 탑라인 자체의 성장이 좀 그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향 수출이 막히는 데 따른 부담감이 숫자로서 표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100억 불 이상 증가한 570억 불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제품 블랙 LGB 300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을 확인했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막혔지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 자체가 금폭으로 늘어났다는 게 지금 매출로서 확인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숫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시장의 추정치 620억 불을 크게 상회하는 650억 불 이 부분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전에 467억 불에서 이번에 570억 불, 650억 불까지 높아진 눈높이를 재차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하드캐리하고 엔비디아가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면서 음악을 들었어요. 어떤 음악이요? 라젠카 세이버스라고 혹시 아세요? 뭐죠? 웅장한 음악인가요? 네, 하현우가 이제 알아요, 복면가왕에서 나와가지고 네. 불렀던 건데 그 말대로 젠슨왕이 세이버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외인의 수급에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12월 10일 날 있을 FOMC 금리 인하 이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AI 버블에 대한 논란. 이건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일정 부분 내려놨고 두 번째 숙제 풀어야죠. 뭐죠? FOMC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다. 유동성 국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의 숙제가 12월 11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월 11일 새벽이죠. 이때 우리가 FOMC 금리 인하 결정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된다면 연말에 따뜻한 산타랠리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인들의 수급과 시장의 방향성, 투자 전략은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숨 돌렸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서 그 12월 10일 날 결정까지 변동성 장세 이런 부분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네, 금리 인하 결정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좋은 랠리를, 산타 랠리를 또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드렸고요. 반도체 섹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앞서서 잠깐 또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엔비디아로 분위기 전환이 됐나? 사실 본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반도체가 힘을 막 내주진 못해요. 지금 채팅에서도 오늘 반도체 데이일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너무 못 가요. 왜 그러죠?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이런 느낌이었어요. 앞서 이제 젠슨왕 세이버스 일단 구해줬고 그렇지만 그 박성훈 대사가 있죠. 일단 살려는 드릴게. 한숨을 돌렸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시장을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족쇄 그중에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 자체를 일부 좀 내려놓는 부분이고 두 번째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왜? 하이퍼스케일러 대규모 지금 채권 발행해서 투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 결국 이런 유동성 국면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추가적인 인하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국면의 확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FOMC 의사록 발표에서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잖아요. 이에 따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반도체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 이런 테크 종목들은 특히나 이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FOMC에서 금리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좀 한숨 돌리게 해줬어요. 일단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주었고 그에 따른 바통을 이제 FOMC가 이어받았는데 여기서 불을 확 지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IT 소부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했어요. 오늘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키는 어디가 지고 있었냐? SK하이닉스가 지고 있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엔비디아의 상승과 시간 외에서 지금 5% 이상 올라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은 바통을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본장에서 받았고 갭 상승 이후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IT 소비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 아쉽게도 SK하이닉스 좀 더 확인이 필요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자 IT 소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그럼 반도체 뭐 사야 돼요? SK하이닉스 사세요. 딴 거 지금은 눈 돌리는 것보다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SK하이닉스 3% 이상 떨어질 때 그냥 분할로 모아가십시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 생각을 하면 앞에서 이제 종목들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 3%씩 떨어지면 매수를 하라라는 게 지금 매일매일 떨어져도 예를 들어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 자체는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내년도 실적 추정치 80조까지 상향시켜놨고 D램에 75조 그리고 낸드에 5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PER 6배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같이 지금 그 D램과 낸드 가격이 QQ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겁먹은 거는 이러한 상승률 그로스 자체가 플랫하게 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일정 부분은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왔고 엔비디아도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분할로 좀 모아가야 될 때지 오히려 지레 겁먹고 도망쳐야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랑 같이 잘 나가는 섹터였던 기판 있죠. 네. 기판이 왜 오늘 유독 이렇게 좀 급락세를 맞았을까? 그 트레이드장에서는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는 급등했는데 거의 지금 고점하고 그 저점 차이가 10% 이상 나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제외하고 전부 다 파란불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순환매와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한 3주간 AI 버블에 대한 우려 때문에 IDM 업체와 여타 소부장 업체들이 쉴 때 가장 강했었던 쪽이 CCL과 기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리포트, 컨빅션 바이에 대한 이런 의견 자체를 피력을 하면서 최근에 종목들 확산이 나타났었죠. 네. 그리고 어제도 올라갔어요. 시장 맞아요. 흔들릴 때도. 계속 올랐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많이 올랐던 종목 좀 일부 팔아가지고 못 샀던 하이닉스 채워야죠. 그러한 일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와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대장인 삼성전기 계속해서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컴포넌트 사업부 특히나 이런 MLCC의 무라타의 뒤를 잇는 이런 고버같이 MLCC의 이런 상승과 기판 쪽에서 FC BGA 쪽 일반 서버 땅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AI 가속기량으로 쓰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목표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내년도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기 그리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었던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기판 쪽에 이제 CCL 그 공급을 하고 있는 두산 비지 쪽의 두산 여기에 소재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기판은 다크호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해성 DS. 아. 왜냐하면 해성 DS는 엄밀히 따지면 반도체 기판은 아니에요.
뭐예요? 차량용 리드 프레임 쪽 아. 이쪽에 들어가는 쪽이고 전체 매출의 한 79% 정도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타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평균 PER 자체가 대략 10배 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6배에서 18배인데 해성 DS는 아직까지 10배 언더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NDR이나 이런 쪽을 도는 것들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결국 요는 뭐였냐면 지금은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형 패키지 기판을 지금 증설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기판주로 해성 DS까지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기판 정말 좋은가 봐요. 삼성전기가 대장주, 호실적 대적전자 그리고 CCL 공급하는 두산에 또 소재를 납품하는 파미셀 거기다 해성 같은 등장을 했던 해성 DS까지 지금 이 5가지 종목 설명 주셨고요. 기판이 되게 좋다라는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 혹시 기판 외에도 볼만한 소부장 섹터가 있습니까? 기판 쪽 얘기하면서 CCR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IDM, 종합반도체 업체, 소부장. 그중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 자체는 IDM 쪽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단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업황 네. 봤을 때. 그쪽에서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DI입니다. DI. 최근에 그 여타 소부장들이 한 20에서 30% 빠질 때 이 네. 종목 안 빠졌어요. 계속 고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좋았을까요? 그 기대감 자체가 살아있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HBM4 쪽에 신규로 이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웨이퍼 버니 테스터 퀄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쪽 발주가 빠르면 올해 지금 11월 말부터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실리고 있어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장비단에서는 유독 강한 종목이고 그리고 소재 부품, 소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소재단, 기판 쪽 앞서 부품단을 말씀드렸으니까 소재단은 결국은 CCL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CL은 대장 누가 뭐라 해도 두산입니다. 두산, 네. 황제주 기록을 하면서 100만 원 찍었다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결국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내년에 두산 비지 쪽에 관련된 사업부 이익단 보시게 되면 대략 20% 이상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2천억대 중반 넘어가는 부분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저유전율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 같은 이런 업체도 내년 9월 정도에 캐파를 한 3배 정도 늘리겠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동박업체의 변신이 눈부시죠.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 왜 이 종목이 강합니다. 이렇게 셀까요? 이 종목이 센 이유는 결국 캐파 증설이에요. 이쪽도. 아. 내년 이쪽도 1.7배 캐파 증설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쪽은 동박업체잖아요. 동박업체가 2차 전지에 들어가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일렉 포일 쪽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익산에 있는 이런 동박 공장, 전지박 공장을 최근에 이제 회로박으로 변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캐파 자체를 1.7배를 더 늘리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동박 3사 얘기를 할 때 뭐죠?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솔루스에서 변경된 솔루스 첨단 소재 그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전지박 사업부 그래 전지박 사업부가 있고 회로박 사업부가 있는데 네. 회로박 사업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CCL 소재 이쪽은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 3사 안에서도 약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SKC가 최근에 포지셔닝 되는 부분은 어디죠? 유리기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퓨어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다. 많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 소재단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2차 전지 안에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그리고 파미셀 이런 종목 세 종목 소재단에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에서는 DI 그리고 소재에서는 파미셀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소부장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력 설비하고 원전 체크 좀 받아볼게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같이 항상 동반 상승하는 쪽이 바로 전력 설비인데 세도 너무 셉니다. 오늘 또 LS 일렉트릭이 10% 급등했고요. 효성중공업은 아니 그렇게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 참 탄력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 좋은 건 알겠지만 가격이 참 비싸다. 하지만 사야 되나요? 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전 좋아합니다. 즉 AI가 버블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익의 그로스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나오고 꺾이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AI 버블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안에서 AI 쪽으로 실질적인 수요와 돈을 벌고 있는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IDM 업체 그리고 그 밑에 따라가는 소부장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력 설비 쪽이죠. 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에서 3.5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이 부분과 350억 불 투자를 받을 때 그중에서 250억 불이 AI 쪽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쪽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중동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거기를 제일 잘하고 있는 쪽 그리고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MOU까지 22년인가 3년인가 체결한 게 효성중공업이에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최근에 수주 계약 내놨었죠.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사이트 전력에 대한 이런 기대감 자체가 SMR까지 퍼지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런 원전 쪽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약간은 결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실적으로서 뿜어내는 것보다는 기대감 자체가 크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PER 100배가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AR 버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와 이제 그 원전 쪽을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가 전력 그리고 원사이트 전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초과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 특수 변압기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HT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을 1차적으로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좀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좀 접근하자. 나머지 뭐 BHI를 비롯한 우진, 한전 KPS, 한전기술 같은 원전주 그 밑에 단에서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뭐랄까 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즉 결론은 네. 숫자. 전력 설비랑 원전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전력 설비는 너무 긍정적이다. 원전은 하지만 아직은 숫자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전력 설비 안에서 지금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을 좀 추려주신다면.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에서 네 종목 말씀드렸고 다 좋습니다.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밸류 비교해 주세요. HT 네.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26년 FM 가이드 컨센 기준으로 3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이 마찬가지로 30배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향이 조정이 되면서 대략 28배에서 2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가장 비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3배에서 3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가장 싼 건 뭐냐? 산일전기.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는 결국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싼 거 찾을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생각을 하시면 산일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은 결은 달라요. 초과압 변압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는 효성중공업과 그리고 HT 현대일렉트릭이죠. 초과압 변압기와 차단기 그리고 패키지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배전 변압 잘하는 쪽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특수 변압기 쪽 그리고 중저압 변압기 쪽도 잘하는 쪽이 산일전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결은 다르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초과압 변압기 차단기 이런 쪽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HT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이 배전 변압 쪽으로 배전 쪽 신경을 쓰면서 LS 일렉트릭 같이 올라가면서 XAI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 30배 넘어가고 있을 때 이 친구만 22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종목 중에 딱 하나만 고르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산일전기 살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를 지금 제일 밸류가 저렴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전력 설비 안에서 다 좋지만 그래도 지금 접근 가능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신 겁니다. 그 원전은 아까 좀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PER 100배라고 하셨나요?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다시 돌파 가능할까요? 비싼 거는 결국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팔란티아가 200배가 넘어갔다, 엔비디아가 트레일링 PER 기준으로 200배 넘어갔다 하고 있지만 사실 내년도 실적 당겨서 얘기했었을 때 지금 대략 제가 어제 체크했을 때가 53배 정도였는데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니까 50배 언더까지 뚝 떨어졌잖아요. 즉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한 5번째인가요?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가스터비너 수출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거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온사이트 전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좀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싸다 비싸다 이런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결국은 가야 되는 방향성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스터빈 수출 레퍼런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MR 플러스 가스터빈 온사이트 전력 생각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보다 더 탄력적인 제약바이오를 볼 텐데, 바이오 강세장이 사실 그 금리 인하 모멘텀 시작되면서부터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기술 이전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AI 인버스 형태로서 최근에 많이 나왔었고 네. 거기에 미국의 바이오테크 종목들도 이런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경기 방업 종군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받았었죠. 거기에 플러스 ABL 바이오 3.8조 기술 이전 이 부분의 모멘텀이 같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달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에 대한 모멘텀을 12월 말까지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알보리 ABL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장품도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품 아까 제가 뉴스 했었는데 중일 관계 갈등 속에서 국내 정말 화장품 수혜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뭐 대장인 APR이 지금 뭐 8% 급등하고 있는데 화장품의 랠리는 어떻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일령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안에서는 다수 종목들이 있어요. 브랜드샵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OEM, ODM도 있고 이러는데 브랜드샵 쪽에서는 결국은 APR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쪽에서 유통 쪽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쪽이 실리콘2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확산이 나오기보다는 숫자에 대한 되돌림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VT 보면 추정치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졌거든요. 어닝 쇼크가 세게 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쪽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쪽 위주로 집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R과 실리콘트 쪽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다음 2차 전지 한번 짧게 살펴보시죠. 2차 전지 쪽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들 필두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ESS 모멘텀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쪽이 부상을 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조정이 세게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자체가 간평 리튬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의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의 확산보다는 리튬 관련주 미래나노텍이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들어 올리려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LG 에너지솔루션, LNF 이런 종목들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확인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아까 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2차 전지로 올라가기보다는 네. CCL 그러니까 회로박 쪽에 소재로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이 황제주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친구로 파미셀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소재단으로 보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창규 GL리서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